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던 50대 여성입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일들로 알게 된 건 바로 옛말 중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복했던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 친정은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5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만 홀로 저와 여동생을 키우시려고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어릴 적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바로 엄마랑 같이 폐지를 주우러 다녔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 공병이 한 병당 20원, 30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엄만 일이 없을 때면 종종 폐지랑 공병을 주우러 다니셨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공병을 많이 발견했던 날이었어요.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저에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엄마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 이것 봐. 와, 오늘 병이 엄청 많다. 그치?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모으면 금방 부자 되겠어. 그래. 아이고, 우리 딸 부자 되고 싶어? 그러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만 팔면 정말 부자 되겠는걸? 어, 엄마, 내가 매일매일 도와줄게. 우리 둘이서 하면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역시 우리 딸. 엄마가 영숙이 덕분에 힘이 절로 난다. 절로 나. 엄만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무단히 노력을 하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엄만 꾸준히 일을 늘 해야 하셨죠. 집안 형편이 이러니 결혼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가난한 집 홀어머니 장녀에게 장가를 오겠나 싶었는데 그런 제 생각을 깨뜨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순했죠. 그런 남편은 저에게 다정다감했고 전 그런 남편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전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앞으로 모든 게 꽃밭처럼 행복하게 펼쳐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가난한 집 딸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 가난이야 네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너랑 우리 아들 사주가 얼마나 안 맞는지 알기나 하니? 니들 결혼해도 곧 이혼 안 된다. 절대 맞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켜? 엄마, 그런 미신 좀 믿지 마세요. 2년 동안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만 잘 지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연애할 때야 뭔들 안 좋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니들 결혼 절대 못해. 남들 다 팔자대로 사는 거야.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는데 쟤도 안 그러겠어? 그런 소리 2번 다시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시면 저 정말 엄마 안 볼 테니까요. 허참, 누가 네 말에 겁이라도 먹는데니?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여자에 미쳐선 너도 결혼하면 현실이 보일 거야. 엄마 말 안 들은 거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말어. 시댁에선 절 엄청나게 반대하셨고 저희는 결국 시댁의 반대 속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절 위로했어요. 어딜 가도 사랑받을 사람인데 자신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하다고 했죠. 결혼을 하고서 생활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저흰 가난 속에서도 늘 행복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고 그로부터 2년 뒤엔 딸도 태어나게 되었죠. 남편은 가족에게 헌신적인 가장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자기 전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여보, 다음엔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지환이랑 지훈이 데리고 우리 여행 가자. 실은 내년에 사장님이 월급 올려주신다고 하셨어. 직급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우리 차도 새로 사고 그러자. 정말?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셨어? 와, 당신 노력한 보람이 드디어 보이나 보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우리 남편 승진시켜줘야지. 월급도 2배,
아니지, 3배는 올려줘야 하는데. 그치?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다니까. 아, 요즘 나 진짜 행복해. 예쁜 당신이랑 토끼 같은 자식들이랑 이렇게 오순도순 사는 걸 늘 꿈꿨었는데 고마워 여보. 승진 소식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불행은 서서히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면서 남편은 월급이 계속 밀리다 결국 실직을 하게 됐어요. 다시 직장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렇게 한 달, 2달을 쉬게 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식당 일이라도 하겠다고 나서니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목돈을 들고 와 밀렸던 반값과 세금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전 밀린 월급을 받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돈의 실체를 알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니? 그나저나 니들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야? 참, 그렇게 잘 살겠다면서 떵떵거리더니만 이러고 사니? 아휴, 그래서 너는 일은 하고? 아니요, 아직 둘째가 어려서. 뭐?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애를 둘씩이나 낳고 우리 아들 어디까지 벗겨 먹을 거야? 아들도 모자라 시댁돈까지 받아가더니만 일도 안 한다고? 세상에, 아휴, 내가 이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네? 돈을 받아가다뇨? 어머머, 얘 좀 봐. 너 지금 발뺌 하는 거니? 저번에 우리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집에 와서 빌고 또 빌길래 돈 좀 쥐어줬다. 너 그것도 모르니? 어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순진한 척은? 아휴, 여기 온 내가 바보지, 바보야. 너 우리 아들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일해서 그 돈 네가 갚어. 남편은 시댁에 도움을 요청해 돈을 받아왔던 거였고 저에겐 밀린 월급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혹시나 제가 사실을 알면 신경 쓸까봐 말도 안 했던 거였죠. 그렇게 절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던 남편은 여기저기 발로 뛰며 이력서를 넣고 틈틈이 건설 현장에 나가면서 안 하던 막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성실함 때문에 시댁에 빌렸던 돈도 금세 갚을 수 있었고 저희도 다시 이전의 행복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가 1순위라고 얘기를 했죠. 특별한 날이면 남편은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곤 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저번에 당신이 이거 갖고 싶다고 했잖아. 생일 선물이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여보. 여보, 그때 잠깐 했던 말을 어떻게 들었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정말 매일매일 선물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당신한테 내 전부를 다 털어서 금은보화 잔뜩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항상 미안할 뿐이야. 앞으로 내가 당신 더 행복하게 해줄게. 알았지? 늘 저를 먼저 챙기고 이해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 역시 삶의 행복을 느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에게도 너무나 잘해주었고 아들과 딸에겐 누구보다 듬뿍 사랑을 줬습니다. 그런 남편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남편이 저에게 유난히 애정 표현을 했던 날이었어요. 아침을 준비하는 절 뒤로 껴안으며 속삭이는 말에 전 기분이 너무나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여보, 사랑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좋은 여자야. 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아이, 뭐야. 당신 갑자기 그런 소리를 왜 해? 내가 어제 책에서 봤거든. 항상 아내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 우리한테 행복이 더 찾아온다고 하더라고. 뭐야, 나도 책 좀 봐야 되겠는걸? 우리 남편 멋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더 멋진 줄 몰랐네. 알았어, 여보. 그러면 내가 이따가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동태찌개 그거 끓여놓을게. 그러니까 오늘 빨리 와요. 와, 진짜 행복이 찾아오네. 맛있게 끓여놔야 돼.
오늘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올게. 남편의 말에 아침부터 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청소라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였죠. 그렇게 시간이 한 오후쯤이 됐을 무렵 갑자기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선 전 까무라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응급실이요? 저희 남편이 쓰러졌다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웃으며 출근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하늘에 빌고 또 빌며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기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에겐 더욱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렇게 떠나면 어떡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여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순진한 내 아들 꼬셔다가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잡아먹었냐? 어떻게 내 아들이 죽어? 네가 살려내. 네가 살려내라고. 사부인,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딸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뭐요? 사부인? 사부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딸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 떠난 거야. 당신 딸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평생 장수했을 텐데. 당신이랑 당신 딸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제 머리를 잡아 뜯으며 절 원망했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그 순간에도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 고통스러웠죠.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갖은 순환에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멍하니 울고만 있으니 엄만 제 손을 부여잡고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어요. 영수가, 영수가 미안하다. 다 나 때문이야. 이 엄마가 너무 못나서 네가 이런 일을 다 겪는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남편을 일찍 잃고 너도 남편을 일찍 잃고 이게 다 무슨 팔자인지 다 내 탓이다. 내 탓. 엄마, 엄마 탓 아니야. 진짜 내 탓인가 봐. 나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 건강하게 잘 살았을 텐데.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 탓이야, 엄마.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니까 네 탓하지 말고 엄마 탓하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니. 이 어린 아이들 두고 박서방 눈이나 감을 수 있었겠니? 박서방 안쓰러워서 어쩌면 좋니?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제 생활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삶의 의지를 갖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제 두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첫째 아들이 8살이었고 둘째 딸이 6살이었으니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전 뭐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전 정신을 차리고 친정 엄마에게 아이들을 부탁한 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서빙을 했죠. 아침부터 저녁 마감 때까지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으니 몸은 힘들었지만 전 아이들만 생각하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쉬는 날도 반납하고 일을 해서 어느 날은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일해. 누가 보면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줄 알겠네. 이번 휴일에도 안 쉴 거야? 네, 돈 벌어야죠. 애들이 아직 어려서 앞으로 애 키우려면 돈 많이 필요해서요. 아휴, 자식도 자식이지만 자기 몸도 생각해야지. 그러다가 병나. 이번 휴일에 나오지 말고 쉬어. 알았지? 그러다 쓰러지면 다 자기 손해라니까. 괜찮아요. 아직 젊은데요, 뭘.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저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년을 그 식당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절 많이 생각해 주셨고 배려도 해 주셨어요. 워낙 주인 아주머님이 음식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저도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됐죠.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절 부르시더니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기야, 자기 혹시 주방일 배울 생각 있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일부터 주방 아줌마가 못 나온다네. 혹시 생각 있으면 보조로 주방 들어가면 어떤가 싶어서 말이야.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저 음식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 그럼 보조부터 한번 시작해 볼래? 자기 손도 야무지고 빠르니까 금방 잘 배울 것 같은데. 이거 잘 배워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쓸 때가 있다니까. 그렇게 전 주방 보조 일을 하면서 그 식당에서 거의 8, 9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았죠. 친정엄마도 절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주셨고, 가게에서도 조금씩 음식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친절하게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저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사장님도 가게를 이전한다고 하셔서 이 기회에 제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은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세팅 깔끔하지? 자기야, 여기서 장사 열심히 해서 대박 나. 알았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엄청 잘할 것 같이 느껴져.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음식 세팅도 다 알려주시고, 사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에휴, 이게 뭐라고. 다 자기가 잘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덕분에 우리 가게도 잘 됐잖아. 그래서 큰 곳으로 이전도 하게 됐고,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만큼 실력도 되고 말이야. 앞으로 좋은 음식 잘 만들어서 대박 나. 그렇게 가게 사장님의 응원으로 시작한 갈비탕 집은 먹고 살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엄청난 대박 매출은 아니었지만 친정엄마 아이들 저까지 이렇게 네 식구 생활을 할 정도였죠. 혼자 장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남자 손님이 혼자서 갈비탕을 먹겠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술을 주문하고 저에게 경악스러운 제안을 하기도 했죠. 어이, 여기 주인장 술 한번 따라봐. 난 여자가 따라준 술만 마셔서. 술은 제가 따라드리지 못합니다. 직접 드세요. 뭐? 아니,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면 되겠어? 손님이 왕인데 손님이 따르라면 따라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근사근하게 술도 따라주면서 단골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망하는 거야. 어? 참, 기가 막혀서. 저기요, 손님. 왕도 왕 같아 대접받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갈비탕 못 드리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에이, 더러워서 정말. 여자가 저렇게 기가 세니까 누가 여기로 와? 가끔씩 진상 손님들이 올 때마다 기운이 빠지기도 했지만 전 열정을 다해 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식당에 매달려 살아야 하다 보니 사실 아이들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정말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선 학교 끝나면 늘 식당에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가서 쉬라며 아무리 말려도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어느 날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에 마음이 시리도록 아프기도 했어요. 가게 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니까 왜 왔어? 얼른 들어가서 쉬어.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왜 와? 저녁은 먹었어? 학교에서 먹었지. 엄마가 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어? 뭐 도와줄 건 없어? 엄마, 오늘은 가게 일찍 마감하고 들어가서 쉬자. 그래, 엄마. 안 그래도 엄마 요즘 몸 안 좋다면서 얘기했었잖아. 어제도 안 쉬고, 오늘도 원래는 쉬는 날인데 문을 왜 열었어? 얼른 마감하고 가자. 내가 정리한다. 이토록 착하게 자란 아이들을 남편이 봤다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들어 울컥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소소한 행복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던 불행은 다시 스멀스멀 제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남편에 이어 엄마까지 돌아가시자 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금 잡아준 것도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엄마, 엄마 힘들지? 할머니가 항상 엄마 챙기라고 하셨어. 엄마 힘내. 그래, 우리 딸 힘내야지.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자꾸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슬퍼서 그래. 엄마가 못나서 할머니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할머니는 엄마 덕분에 너무 행복하시댔어. 엄마가 너무 씩씩하게 잘 살아줘서 할머니 기특하고 고맙고 행복하시대. 그러니까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할머니한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큰 자랑이셨대. 딸의 얘기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집 생계를 위해 남의 집 파출부일도 하고 폐지를 줍기도 했었던, 늘 자식들에게 희생하던 엄만 끝까지 자식들 생각만 하시다 돌아가셨던 거였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전과는 다르게 제 머리는 무언가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건조했던 제 일상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가게 할머니 한 분이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전 그분이 올 때마다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을 느끼곤 했죠. 어르신, 폐지 찾으세요? 아휴, 어쩌죠? 오늘은 폐지가 없는데, 날도 추운데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하시고 가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지금 좀 한산해서 괜찮아요. 여기 앉아서 이것 좀 드세요. 많이 추우시죠?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따뜻하게 차도 한 잔 마시고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부턴가 매일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기 시작하셨고 제 가게에도 매일 들르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났죠. 그때 엄마도 저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웠는데 생각이 드니까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전 폐지가 나오면 차곡차곡 정리했다가 할머니가 오시면 바로 건네드리곤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만 나올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비가 세차게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빗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아이고, 비 다 맞으셨네. 이 비에 나오셨어요? 아이고, 얼른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이것만 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옷도 다 젖었고, 괜찮아요. 아유, 제가 안 괜찮아요.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요. 할머니, 이러다가 큰일 나요. 비 많이 올 때 나오시지 마시지. 이거 따뜻할 때 드세요. 원래 비 맞으면 감기 잘 걸리는데 따뜻한 거 먹으면 좀 나아요.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요. 늘 챙겨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먹을 것까지 미안해서 어쩌나. 괜찮아요. 저도 어르신을 보니까 저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요. 천천히 드시고 몸 좀 녹이시고 비 좀 잦아들면 그때 가세요. 전 할머니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폐지를 주우시던 분이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항상 볼 때마다 리어카에 가득 찬 적이 없더라고요. 리어카를 끄시는 모습이나 폐지를 정리하는 모습들이 처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할머니에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 할머니 깜짝 놀라셨죠. 할머니, 이거요. 저희 가게 폐지 정리도 해주시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많이는 못 드리고 제가 5천 원 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걸. 괜찮아요. 폐지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돈까지.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매번 폐지 버리러 가는 것도 귀찮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가득 쌓아놨다가 골치 아플 때도 있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깔끔해서 전 너무 좋아요. 고마워서 드리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으세요. 어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씨도 고운지 고맙습니다. 마음 같아선 더 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러지 못해 아쉬웠죠. 더 드리면 왠지 저도 부담이 될 것 같아 5천 원씩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매일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가게 오셨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 할머니께 잠시 쉬어 가시라며 말을 건넸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날도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사실 어르신 들어오시면 손님들이 막 들어올 것 같아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어르신 저희 가게 오시니까 손님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참 말도 예쁘게 하시네요. 그러면 좀 신세를 져도 될까요? 그럼요. 그나저나 식사는 하셨어요? 마침 점심때라서 저도 막 밥을 먹을까 했었는데 어르신이 제 밥 친구 해주세요. 갈비탕 좋아하세요? 아이고, 점심 먹었어요. 전 괜찮으니까 어여 식사하세요. 에이,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럼 어르신 조금만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먹어요. 그렇게 식사를 드렸더니 분명 점심을 먹고 오셨다고 하셨던 분이 밥을 정말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밥은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날 그 일로 저와 할머니는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이 주신 5천 원 덕분에 제가 약도 사 먹고 파스도 사고 배고플 때 라면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어르신, 언제든지 배고프실 때 그냥 들어오세요. 어르신 갈비탕 한 그릇 정도는 제가 내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더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 성격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할머니는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셨어요. 늘 제가 갈비탕을 드린다고 해도 계속 거절하시고 저에게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할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일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주변에선 제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죠. 언니, 아까 보니까 뭐 택배 온 거 같던데 그거 박스 어딨어? 내가 좀 가져갈게. 으이구, 너 또 박씨 할머니 가져다 주려고 그러는 거지? 자, 여기 있어. 왜 옆집에도 물어보지 그래? 어제 물건들 잔뜩 들어와서 아까 정리하고 있던데. 정말? 물어봐야 되겠다. 앞으로 뭐 시키면 박스 좀 모아놓아줘. 가져가는 거 내가 할게. 예, 너 박씨 할머니랑 같이 폐지 줍기라도 하는 거야, 뭐야. 그래, 나 폐지 주니까 좀 도와줘. 언니 아는 사람들한테도 좀 모아달라고도 해주고. 전 그렇게 주변에서 폐지를 모아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할머니를 신경 쓰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할머니 표정이 늘 어두웠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정말 세상을 다 산 것처럼 허망한 표정으로 폐지를 줍고 계신 할머니가 정말 제 친정엄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홀로 힘들었을 친정엄마에게 누군가가 나타나 따뜻한 한마디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할머니에게 이 말을 하게 됐어요. 어르신,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와, 오늘 어제보다 많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위 분들이 이렇게 다 모아서 주셨나 봐요. 네, 좀 모아뒀어요. 어차피 버려야 하는 거 어르신이 정리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어르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사정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 잃지 마세요.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르신 보고 여기저기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 모습에 전 오래전 제 친정엄마도 같이 위로를 해드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는 명절이었는데 할머니가 그날도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가게에서 명절 음식을 먹자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아휴, 오늘 명절인데 오늘은 좀 쉬시지.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 가게에서 간단하게 명절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드실래요? 아유, 아니에요. 금방 일 끝내고 나도 들어가 보려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밥 먹어요. 저희도 명절이라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서 소소하게 기분이라도 내보자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으니까 같이 드세요.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날은 명절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항상 고단하고 피곤해 보이셨던 할머니도 그날은 옅은 미소도 보이시면서 즐거워 보이셨죠. 아이들도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각이 난다며 유난히 더 잘 따르고 챙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도 아이들을 무척이나 예뻐하셨답니다. 그 뒤로 할머니와의 소소한 인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가 동네에서 보이지 않으셨죠.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시자 저는 수소문 끝에 할머니의 집을 아는 사람을 발견하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멀지 않은 곳에 지하 1층 새방살이를 하고 계셨어요.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열어보니 문이 잠겨 있지가 않더라고요. 서둘러 들어가 할머니를 보고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아이고, 사장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아휴, 이 열 좀 봐. 할머니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휴, 안 되겠네. 119 불러야 되겠어요. 저는 급히 119를 불러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입원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며칠 동안 고열을 앓고 계셨고 거기다가 폐렴이 생겨 고령이나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치료를 받고 한시름 놓은 뒤 전 겨우 정신을 차리신 할머니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지으셨고 전 그런 모습에 울컥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아휴, 할머니 아프시면 병원을 가야죠.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 그냥 집에 계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앞으로 희망도 없고 그냥 이대로 눈 감아도 괜찮을 것 같단 생각을 했어요. 리어칼 끌다가 삐끗해서 다리가 다쳤는데 도저히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머리도 핑글핑글 돌아서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혹시 연락할 가족분은 안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면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날이 추워지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당분간 일을 못하고 몸도 성치 않으니 자포자기한 상태로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 말을 듣고 전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저는 할머니 간병을 매일매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가족 얘기를 아무리 꺼내도 별 말을 하지 않으셨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가족 얘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그 내막을 알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혼외 자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혼외 자식도 다 품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 아들, 딸 이렇게 둘 낳고 키우다가 어느 날 남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더라고. 미안하다면서 말하는데 그날 하늘이 노래지면서 땅으로 쑥 꺼지는 줄 알았지. 근데 집안 식구들이 다 그 애 미워했어.
이름 한번 불러주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더라고. 아,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근데 할머님 품어줬다뇨. 애가 너무 불쌍했어.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은 투명인간 취급에 눈칫밥 먹으며 크는 애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품었지 뭐. 처음엔 나도 그 애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했어. 너무 화가 나 다 놓고 떠나버릴까 싶다가도 아무것도 모른 저 어린애가 뭘 알겠나 싶더라고. 거기다가 나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저 애한텐 나밖에 없겠구나 싶으니까 그때부터 내 자식이 된 거지. 사실 할머니에겐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 아들이 할아버지의 혼외 자식이었죠. 할머니는 밖에서 할아버지가 낳은 자식도 품으며 애지중지 키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아끼며 사랑으로 보듬고 키웠는데 왜 할머니가 폐지를 죽게 되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에게 재산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애정으로 키운 자식들이 세 명이나 있는데 할머니 혼자 매일 폐지를 주우시며 어렵게 사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더욱 경악할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그럼 어르신, 자식들은 언제 병원에 오신대요? 며칠 내내 제가 와도 안 보이던데 설마 연락도 안 하신 거예요? 빨리 하셔야죠. 그래야 자식들도 알죠. 우리 막내는 25살 땐가 그때 호주로 일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정착하고 산다면서 떠나버렸어. 걔도 참 질렸겠지. 애비라는 사람은 자기 평생 인정도 안 해주니 얼마나 집이 지긋지긋했겠어. 내가 가지 말라고 엄마 옆에 있으라고 붙잡았지만 눈물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보내달라는 아들을 내 차마 잡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막내 떠나고 한 4년 있다 남편도 암으로 죽었지. 그럼 다른 자식들은요? 첫째 아들이랑 둘째 딸도 있잖아요. 말도 말어. 걔네들 처음엔 날 모시겠다 어쩐다면서 날 위해주더니만 합가했더니 야금야금 남은 재산들을 다 뺏어갔지. 사업 어렵다면서 도와달라고 가져가고 생활 힘들다면서 도와달라고 가져가고 그렇게 남는 게 없어지니까 날 제일 먼저 버리더라고. 예? 자식이 부모를 버려요? 아휴 참. 나도 우리 자식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며느린 집에서 밥만 축낸다고 눈치 주지. 아들은 날 외면하지. 거기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데 기어코 나한테 나가라고 하더만. 겨우 반지하 새빵 구할 돈만 가지고 나왔어. 에휴, 그 나쁜 것들. 앞으로 볼 일도 없겠지만 보고 싶지도 않어. 전 그제서야 할머니의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은 후에 연을 끊어버렸으니 할머니에게 그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워 이번 한 내내 제가 더 보살피고 챙겨드렸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전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죠. 그날 후로는 저와 할머니는 둘도 없는 절친이 돼서 더 자주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는 말을 듣고 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김영숙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근데 무슨 일로 절 찾으시죠? 아, 혹시 박영래 할머니 아시나요? 저 박영래 할머니 막내 아들 정승현입니다. 예? 아, 그 호주 갔다던 그 막내 아들이요? 저희 어머니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봅니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네요. 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살고 계실 거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남성을 당황스럽게 쳐다보고 있던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할머니셨죠.
할머니 얼굴을 보니 그 표정만으로도 할머니의 심정을 알 것 같았어요. 아이고, 여기 우리 승연이야. 내가 말했지? 어머, 어르신, 너무 잘생기고 등치도 크고 키도 진짜 크네요. 어르신 진짜 아들 잘 키우셨네요. 그래, 내가 말했던 내 막내 아들이 날 찾아왔어. 영영 한국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어르신 왜 우세요? 이 좋은 날 왜 울어요? 그렇게 애타게 보고 싶어 하던 아들이 왔는데 늘 기다리셨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얼른 갈비탕 한 그릇만 내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네 갈비탕 우리 아들한테 사주고 싶어서 왔네. 오늘은 내가 계산할 거야. 알았지? 그동안 봐왔던 할머니 모습 중에 그날은 제일 환한 표정이셨어요.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찬도 올려주면서 애틋한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아끼면서 막내 아들을 키웠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사랑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눈물겨운 갈비탕을 먹고 난 후 저와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 오자마자 할머니 아들은 바로 할머니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이것저것 물어보게 됐어요. 그럼 한국에는 아예 오신 건가요? 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 겁니다. 사실 어머니가 형 누나한테 이렇게 당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 꼭 한번 보러 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왜 연락은 안 하셨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15년이나 지났잖아요. 사실 용기가 안 났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싶지만 여긴 상처가 많은 곳이라서요. 그래도 이젠 어머니 상황을 알았으니 두 번 다시 떠나지 않으려고요.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어머니 모시고 살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편으론 할머니 막내 아들의 상황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평생을 환영받지 못했던 이방인 같았던 가족들 사이에서 벗어나려고 떠난 호주 워킹 홀리데이가 막내 아들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됐던 거였고, 그렇게 호주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떠난 호주에서 정말 밑바닥부터 고생하며 장사를 배웠고 사업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뒤늦게 할머니의 상황을 알고서 내내 미안해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막내 아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셨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감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그 뒤도 깜짝 놀랄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이제 어르신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네, 이제 여기서 장사하면서 어머니 모시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 제가 보답해드리고 싶어서요. 아유, 보답은요. 원래 이웃사촌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뭘. 제가 또 뭐 별거 한 것도 없고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제게 그동안 해주셨던 거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할머니 막내 아들은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전 이게 뭔가 싶어서 안을 열어봤는데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3천만 원입니다. 저희 어머니 매일 5천 원씩 주시고 병원도 데려다 주시고 또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맛있는 갈비탕도 매번 주시고 명절 때마다 챙겨주셨고요. 사실 그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지만 부담스러우실까 봐 3천만 원 넣었습니다. 부족하시면 제가 충분히 더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아유, 아니에요. 저 이거 받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정말로 저희 엄마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 드린 거예요. 뭐라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친정엄마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제안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행동도 아니었기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제 손을 덥석 부여잡고 봉투를 지어준 사람은 바로 할머니셨습니다. 얼른 받아. 내가 언젠간 복 받을 거라고 그랬지? 어르신, 아유, 저 그 돈 못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뭘 바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어르신도 잘 아시잖아요. 괜찮어. 자네 이 정도, 아니, 이보다 더 많이 받아도 돼. 이거 가지고 자네 꼭 필요한 데써. 나 이거 안 받으면 자네 얼굴 안 볼 걸세. 우리 아들이 꼭 주고 싶다고 해서 온 거야. 아휴, 참, 저 정말 못 받아요. 받아. 이거 안 받으면 나 이제 진짜로 여기 안 올 거야. 우리 그렇게 정들었는데 나 안 봐도 되겠어? 얼른 거절하지 말고 받아. 자네랑 나랑은 이제 평생 인연인 게야. 자네도 그럴 수 있나? 당연하지, 어르신. 저 이제 어르신이랑 절친이잖아요. 그래, 영수가. 영숙이 너 내가 정말 딸 삼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거다 생각하고 받아. 저도 어르신만 보면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매번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르신, 제가 더 감사드려요. 그렇게 몇 번의 거절 끝에 기어코 돈을 쥐어주고 두 사람은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정말 한국으로 여자친구가 들어와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할머니 막내 아들의 여자친구도 한국 사람이었더라고요. 여자친구 역시 한국에 부모님이 다 계셨고 양가 상견례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그 뒤로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오셨는데 할머니 얼굴이 아주 달라지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르신, 저 진짜 몰라볼 뻔했어요. 얼굴이 아주 그냥 피셨네, 피셨어. 아들 오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럼, 이거 봐봐. 나 이렇게 팔팔하지? 여기 이렇게 근육도 생겼어. 아들 오니까 아주 그냥 없던 힘도 절로 생기고 너무 좋아. 어르신 진짜 좋아 보이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다음 달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 거 알지? 영숙이 내가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올 거지? 아유, 당연히 가야죠. 누구 결혼식인데. 제가 앞에서 예쁘게 사진 찍어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아드님과 집을 구해 함께 살고 계세요. 아드님은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며느리도 살뜰하게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보다 건강한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흐뭇했답니다. 할머니 막내 아들에게서 받았던 그 3천만 원은 어떻게 했냐고요? 사실 저 또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전 아들, 딸을 불러 제 계획을 발표했죠. 제 계획을 듣고선 아들, 딸 모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얘들아, 엄마가 받은 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이 해봤거든. 생각해보니까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절반은 연말에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게 어떨까? 와, 엄마 너무 좋은 생각이야. 역시 우리 엄마 대단해. 그니까 엄마 진짜 대단하다. 난 다른 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엄마 진짜 최고야. 그렇게 아들과 딸은 저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줬고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됐어요. 나머지 절반은 할머니 말씀대로 나중에 저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쓸 예정이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에겐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어요. 할머니와 할머니 막내 아들은 꼭 돌아가신 엄마, 남편이 보내준 것 같아요. 앞으로 할머니와 그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누구보다 응원해 드리려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알다가도 모른다는 게 정말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할머니 덕분에 그리고 그 전에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 덕분에 저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저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장사를 하지만 하루에 적게는 3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며 돈도 돈이지만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 막막하고 괴로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디든지 희망은 분명 존재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